자, 이번 시간은 259페이지를 보시면 표시의 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표시의 등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기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하나는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이 사실의 등기하고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사실의 등기를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하냐면은 표제부에다 하기 때문에 표제부 표시란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시의 등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표시의 등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 표시의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의 변경 등기. 부동산의 변경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멸실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관련된 등기를 이렇게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259페이지부터 내용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시면 25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대략적으로 한 20페이지죠. 20페이지까지 내용들을 이거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제가 그냥 설명하는 내용만, 여기다 쓰는 내용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 20페이지 분량이 요 분량.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나타내? 부동산. 그거를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압축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한 내용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요? 부동산은 토지와 무엇이다? 건물이더라. 이거 토지와 건물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부동산의 표시는 뭐냐? 이거죠. 부동산의 표시.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는 여기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재와 무엇이다? 소재와 지번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재와 지번.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건물의 표시라 하면 소재와 지번,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이라든지 건물의 번호, 이렇게 이제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그러면 지난번에 이 사실의 등기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사실의 등기 핵심은 단독 신청이고 1월 이내 해야 되고, 이를 게을리하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등기로 하고 언제든지 무조건 주등기로 하는 거고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해관계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에요?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이다 이겁니다. 몇 월 이내 해야 돼요? 1월 이내 해야 돼. 1월 이내에 해야 될 무엇이 따른다? 1월 이내에 해야 될 의무가 따릅니다. 1월 이내에 해야 될 의무가 따르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실의 등기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떤 형식으로만? 주등기로만 갑니다. 주등기로. 따라서 또한 이제 단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사실의 등기는 인감이라든지 등기 필증이라든지 등기 필증 같은 경우는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것이면 안 나와요. 그러면 예외적으로는 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직권 등기 할 때 설명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
행정구역의 무엇이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이거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변경. 여기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토지와 건물. 여기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여기서 토지의 변경, 건물의 변경이라 하면 토지의 경우에는 지목이 바뀔 수 있잖아. 지목 변경이라든지. 또한 면적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어요? 면적의 증가와 감소를 가져올 수 있더라 이겁니다. 건물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건물의 변경은. 건물은 지목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건물은 그다음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구조가 변경이 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또 면적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어요? 면적의 증감을 가져올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 하는 것이 부동산의 변경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부동산의 변경 등기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똑같이 가는 똑같이 원칙적으로 얘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고 1월 이내에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는 이 건물에 대해서만 얼마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만 얼마예요? 50만 원 이하에 무엇이 된다?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이해관계인도 없고 또 언제나 주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또한 직권등기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목이 바뀌고 면적이 바뀌는 것은 먼저 지적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잖아. 지적에서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대장부터 무엇을 해요? 대장부터 정리를 해서 단독이니까 여기서 단독은 소유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소유자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등기법에서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한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한다. 그럼 이거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몇 월 이내 하자? 1월 이내. 만약에 하지 않으면 건물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예외적으로 이 부동산의 변경 등기를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직권 등기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 불부합 통지를 받은 경우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불부합 통지를 받으면 무엇 할 수 있다? 직권으로 부동산을 변경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신청의 의무를 두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1월 이내에 이렇게 신청의 의무를 두는 이유는 이러한 경우 사실등기에 신청의 의무를 두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하고 무엇하고 대장과 등기부를 무엇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신청에 무엇을 둔다? 의무를 두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면적의 증감을 한번 볼게요. 면적의 증감. 자, 토지의 경우에 면적이 증가되고 감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지적에서는 토지를 분할한다고 하지만 등기에서는 토지를 무엇한다고 그래요? 분필한다라 그래요. 지적에서는 합병한다고 하지만 등기에서는 합필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합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분필과 합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합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등기에서는. 그럼 분필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등기부가 하나가 있었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가 무엇이 돼요? 등기부가 여기서는 무엇이 돼야 돼요? 개설이 돼야 된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토지를 분필을 하게 되면 등기부가 개설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이 A 등기용지는 얘는 면적이 줄어드는 거니까 면적이 줄어드니까 무슨 등기를 하면 돼요? 변경 등기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분필할 때 핵심은 뭐다? 토지를 분필을 할 때 핵심은 등기부가 개설된다라는 거고. 하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하필이라고 하는 것은 하필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 등기부가 A 등기부가 있고 B 등기부가 있으면 A로 이렇게 합쳐졌다 이겁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나라는 1부동산 1 등기 기록이니까 B 등기용지는 뭐가 돼요? 폐쇄가 되는 것이고 A는 면적이 늘어났잖아.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무슨 등기를 하면 돼요?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변경 등기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하필해서는 지적에서 배웠던 합칠 수 있느냐 합칠 수 없느냐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 지적에서는. 등기에서는 합필할 수 있느냐 합필할 수 없느냐. 긍정이면 무엇 할 수 있고 긍정이면 합칠 수 있고 부정이면 못 합치더라 이렇게 해서 소유자가 지번부여적이 다르고 집안도 연속되지 않았고 소유자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축척도 다르고 등기 여부도 일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에서는 토지를 이렇게 합병이라고 하는 거. 토지를 합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A를 이렇게 분필을 해서 이쪽에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분필을 해서 이쪽으로 합치는 거다 이거야. 그럼 여기는 그대로 A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B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A 토지는 면적이 줄어들었잖아.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무슨 등기를 하면 되고 변경 등기를 하면 되고 B는 면적이 늘어났죠. 늘어났으니까 얘는 무슨 등기를 하면 돼요? 변경 등기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핵심은 토지를 무엇했을 때 토지를 합병했을 때는 개설도 등기부가 개설되지도 않고 등기부가 폐쇄되지도 않는구나 이거죠. 개설도 폐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분필을 하게 되면 개설, 합필을 하게 되면 폐쇄, 합병을 하면 개설도 폐쇄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토지를 합필했을 때는 합병할 수 있느냐, 합필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 요 정도 보시라 이거죠. 요 정도. 교재 내용이 불필요한 내용들이 이 부분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한 내용만 그냥 보시고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건물에서도 건물에서도 면적의 증감을 가져오거든요. 건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물에서는 분할이라 하고 합병이라 하고 합병이다라고 하고 여기서는 분할하고 합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건물의 분합. 그러면 건물은 분할하면 개설이 되고 건물을 합병하면 폐쇄되고 분할하고 합병하면 개설도 폐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만 기억해 놓으세요. 이렇게만. 그 다음에 이제 멸실등기. 자, 멸실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멸실등기라고 하죠.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무엇이 되면 부동산의 전부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멸실이 되면 그때 하는 게 바로 뭐다? 멸실등기더라 이겁니다. 멸실이 되면은요 등기부를 무엇 해야 돼요? 멸실이 되면 등기 기록을 무엇 해야 된다? 더 이상 등기 능력이 없으니까 등기 기록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가 아니고 이게 무엇으로 바뀌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일부가 돼버리면 면적이 어때요? 멸실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면적이 줄어들잖아.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변경등기라는 것이더라. 변경등기.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다시 보시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과 무엇이에요?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멸실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고 몇 월 이내 해야 돼요? 1월 이내 해야 돼. 언제나 어떤 형식으로만? 주등기로만 이루어져요. 얘는 1월 이내 해야 되는데 해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토지가 멸실됐을 때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등기법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등기법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부 다 건물에 대해서만 집중이 돼요. 건물에 대해서만. 건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멸실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멸실이 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존재 건물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이때는요. 건물이 멸실됐을 때는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똑같이 이렇게. 단독 신청,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 단독으로 해야 돼요. 하지 않았을 때 건물이니까 얼마? 건물이니까 50만 원 이하의 무엇이 부과된다?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 건물에 대해서도 멸실등기를 하거든요. 이럴 때는 부존재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어떻게 지체 없이 하도록 돼 있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거 지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없어요?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엇을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259페이지부터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요. 어디를 잠깐 펴보시냐면 269페이지. 269페이지를 보시면 토지에 뭐가 나와요? 멸실등기. 자, 토지의 멸실등기는 토지가 전부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의에. 그죠? 그러면 일부가 멸실이 되면 그때는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변경등기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절차를 보시면 멸실이 되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를 게을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멸실등기는 표제부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관이 토지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표제부에다가 멸실의 뜻을 쓰고 등기부를 무엇한다? 등기부를 폐쇄하더라 이겁니다. 3번 이해관계인이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등기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승낙은 요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만약 있을 때는 승낙은 요하지 않아 사실등기는. 3번이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멸실등기를 한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일 때는 다른 부동산의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멸실등기란 토지에 표시를 하고 멸실의 뜻을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요랑 똑같은 내용이 건물 쪽으로 가서 어디에 있냐면은 건물의 멸실등기를 한번 볼게요. 건물의 멸실등기 279페이지. 건물이 전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건데 멸실이 됐을 때도 하고 부존재 건물에 대해서도 무슨 등기를 한다? 멸실등기를 한다. 다만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역시 변경등기를 하더라. 다음 페이지. 몇 월 이내 하자? 1월 이내 하자. 안 하면 얘는 과태료예요. 그죠? 과태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표제부에다가 멸실의 뜻을 쓰고 등기부를 폐쇄하자 이겁니다. 그죠? 근데 2번의 마지막 줄에 보면 다만 멸실한 건물이 구분 건물일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무슨 의미냐면은 얘가 다 멸실이 되면 등기부를 무엇해야 돼요? 등기부를 폐쇄를 해야 돼. 근데 멸실된 부분이 요만큼만 멸실이 됐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떼어내면 되는 것이지 등기부를 다 폐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5번에 보시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멸실 등기를 하는데 지체 없이 합니다.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 보시면 토지의 멸실 등기하고 건물의 멸실 등기하고 똑같아요. 토지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으면 되고 건물로 써 있으면 되고 여기는 과태료가 부과 안 되고 여기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여기는 부존재 토지는 있을 수 없으니까 부존재 건물만 딱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쓴 것에 불과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재 한 2페이지 정도 내용이 결국은 이 정도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의 변경,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분필, 합필, 합병, 분할, 합병, 분할 합병, 세부적인 것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개설되느냐, 폐쇄가 되느냐, 개설도 폐쇄도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라 이거죠.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이제 우리가 하나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어느 쪽에 잠깐 보시면 되냐면은 2장 쪽에서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볼게요. 242페이지. 242페이지로 오시면 등기의 경정이라는 게 있죠.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등기 경정. 이 경정등기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이거는 무엇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변경등기라는 거하고 경정등기랑 비교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불일치가 됐을 때 이를 시정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변경 또는 경정이죠. 근데 이 불일치의 원인이 후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무슨 등기를 하고 변경 등기를 하고 그 불일치의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무슨 등기를 한다? 경정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자, 의의를 이제 하나씩 더 볼게요. 첫 번째, 경정 등기는요. 등기사항에 대해서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요. 유루라고 하는 누락된 거예요. 1번에 나와 있죠. 경정 등기는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일치의 원인이 무엇이 된다? 원시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까요? 두 번째, 그것이 등기사항에 무엇이 돼야 된다? 일부여야 한다 이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면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불일치의 원인이 원시적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원시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원시적이 아니고 뭐가 나오면 후발적이면 그때는 변경 등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불일치의 원인이 등기관의 과실이던 신청 착오든 묻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정을 하는데 언제 시정을 해야 되냐면 등기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겁니다. 시정은 등기 완료 후에 잘못된 것을 발견한 거니까 등기 완료 후에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이를 바로잡는 거죠. 이게 완료 전이라고 하게 되면 경정의 요건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시정을 했을 때 동일성을 해야만 안 돼요. 동일성을 해야만 안 되더라 이겁니다. 즉 경정을 했는데 동일성이 없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등기를 임차권으로 경정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이쪽에 토지가 돼야 될 것을 이쪽에 등기가 됐어. 역시 안 된다 이거야. 그런 내용들이 교재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등기 완료 전이면은
이거 경정이 아니라 자구정정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관이 과실을 했다. 등기관이 자기가 잘못을 하게 되면 직권으로 무엇을 하면 돼?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하면 돼요. 그 직권 경정 등기의 특징은 언제나 무슨 등기로만 한다? 직권 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만 해요.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는 이해관계인이 존재를 했을 때 이해관계인이 존재를 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그자에 뭐를 첨부하면 승낙서를 첨부를 하게 되면 직권으로 경정을 할 수가 있고요. 경정을 한 후에는 통지를 해줘야 돼요. 경정을 한 후에는 지방법원장에 보고를 합니다. 지방법원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직권 경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고 경정을 했지만 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정을 한 후에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권리자 의무자에게 무엇을 한다?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권리자 의무자가 수인이면 몇 명에게만 1인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26회 때 전원에게 다 통지하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 등기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한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한 것을 등기관이 경정했다면 채권자에게도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경정을 하는 경우는요. 당연히 신청해서 경정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별도의 우리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243페이지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요건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원래는 A하고 B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이 토지를 A하고 B하고 공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A하고 B가 공유가 되게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1번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누구 명의로? B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등기필 정보 작성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B가 자기 지분은 유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는 전부를 말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말소 의미해 가지고 A하고 B하고 무엇이 되게끔 공유가 되게끔 소유권에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에 경정 등기를 하는데 형식은 어떻게? 부기 등기로 하더라 이겁니다. 요 정도. 그래서 공유 부동산에 대하여 1인이 자기 명의로 단독으로 하는 소유권 회복 등기란 것은 불법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지분에 관한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말소 등기는 안 된다 이겁니다.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는 경정 등기. 그 밑에 보시면 일부 말소의 의미의 경정 등기의 예시가 등기부에 그려져 있죠. 원래는 김갑동하고 김삼남하고 공유인데 김갑동이 단독으로 등기를 한 거죠. 보존 등기를. 그래서 공유가 되게끔 경정하더라 이겁니다. 순위번호에 뭐라고 써 있어요? 1-1로 써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부기 등기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부기 등기로. 이번 시간에는 사실의 등기에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경정 등기에 대한 거 잠깐 앞부분에서 누락된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대지권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